사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 꼭 고민하게 되는 부분, 바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지에 따라 세금, 책임, 혜택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과연 개인 사업자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더 이득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사업 형태의 장단점은 물론 여러분의 사업에 맞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법인 전환 시 얻을 수 있는 세금 절감과 혜택 같은 꿀팁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이미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정확하게 법인과 개인의 장단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는 것처럼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큰 구별점이 있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돈을 내 맘대로 쓰는 거는 개인 사업자가 무조건 좋아요. 근데 이게 개인 사업자의 유일한 장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법인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 쪽에서도 법인이 훨씬 좋고요. 대출 쪽도 법인이 더 좋고요. 앞에 주식회사 붙으면 영업할 때도 좋겠죠. 대외 신용도가 올라갈 거니까. 근데 돈을 내 맘대로 못 쓰는 게 가장 크리티컬한 단점이죠. 그럼 보통은 개인으로 시작할 텐데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처음부터 법인 시작하는 경우는 세금 이슈가 없잖아요. 대출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혹은 공동사업하는 경우들. 개인 사업자 중에 투자하는 경우 있다고 말씀하신 거 많이 봤는데, 막상 사업자 열어보면 투자된 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즉 개인 사업자한테 투자하는 개념은 애초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죠. 그거는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 일정액의 이익이 발생하면 내 원금 대비 이상의 금액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법적으로 권리를 받으려면 법인의 주인인 주주로 등록이 돼야 돼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주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사업 하시는 분들 혹은 투자 받는 경우 법인으로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고, 애초에 처음부터 공공기관하고 영업할 때 개인 사업자하고는 아예 거래를 안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법인의 단점이 좀 큰 크리티컬한데, 그럼 법인 전환 시 시점은 언제 고려해야 되는 건가요? 시점도 내 니즈가 뭐냐. 니즈가 크게 세 가지. 소득세랑 건보료 부담, 혹은 대출 이슈, 이제 신용도 이슈인데, 세금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법인은 2억까지 9%, 200억까지 19%잖아요. 근데 요걸로 세금의 끝이 아니거든요. 세금의 끝을 알고 법인 전환을 시작해야 돼요. 자, 러프하게 볼게요. 개인에서 법인 전환을 바꿨어요. 그럼 법인 시작하죠. 2억 원이 많이 남아요. 나중에 법인의 세금의 끝은 청산소득세죠. 돈 뺄 때 세금 나오잖아요. 그 돈 빼고 세금 내고 돈 개인이 가지고 있다 죽으면 상속세가 나와요. 그럼 결론은 상속세다. 근데 왜 중간에 법인을 바꾸냐는 거는, 법인에서 9%, 19%를 내면서 개인 자산을 할 때 포트폴리오를 짤 수가 있어요. 세금 절세의 기본은 누진과세를 피하는 거예요. 여기 개인 세율표 보시면은, 자, 내가 만약 10억을 빼온다. 한 번에 빼오면 세금 5억이죠. 근데 1억씩 10번에 걸쳐서 빼오면 세율이 30%잖아요. 이렇게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는 거를 법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납부하는 세금이 법인으로 바뀌었을 때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알고 가야 돼. 세금 이슈라면. 근데 많이들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1억 벌었어요. 법인으로 바꿔도 세금이 1,000만 원 나와요. 세율이 9%니까. 근데 이거랑 세금 1,000만 원 내고 돈 뺄 때 급여 받으면, 여기 또 급여표 보여드릴게요. 또 세금이 나오죠. 잘못하면 이중과세가 나와. 근데 그럼 급여 안 받으면 되냐라고 했을 때, 아이 학원도 보내야 되고, 아이 병원도 보내야 되고, 내 개인 대출 이자 비용도 내야 되고, 돈 빼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법인 전환했을 때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한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돼. 그래서 만약 세금 부담으로 법인 전환 시에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돼요. 근데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대표님의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세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소득세랑 법인세의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혹은 법인 카드로도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돌리지 않고 무턱대고 법인으로 시작하면 이중과세다. 그럼 세무사님, 만약에 소득을 내가 대표님이 받는 소득을 적게 측정하면은 소득세는 적게 나오니까 세금이 절감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절감 혜택은 있지만 돈이 법인에 쌓이죠. 그걸 우리가 잉여금이라고 해요. 잉여금은 또 쉽게 말하면 제가 지방으로 표현을 해요. 사람이 지방이 계속 쌓이잖아요. 나중에 힘들어지죠, 뺄 때. 법인도 마찬가지.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 법인 키워가지고 부동산 사고 뭐 이럴 거야. 난 급여 안 받아. 이러다가 잉여금 많이 쌓이죠. 나중에 세금 한 번에 나가요. 청산소득세로. 그래서 잉여금을 빼주는 작업을 사람이 운동하는 것처럼 지방 빼는 것처럼 계속 해줘야 돼. 다이어트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죠.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체질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 유치할 때 법인을 많이 활용하는데 PD님도 개인 사업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회사한테 투자하고 주권을 받는 게 훨씬 안정적이죠. 개인 사업자는 주권 발행이 없어요. 그냥 둘이 그냥 투자 계약서 작성하는 건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죠. 그래서 투자 유치할 때는 정확히 주식 몇 주 준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주권이 생기니까 로열티가 올라가겠죠. 투자 받기도 쉽고.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할 때는 법인이 훨씬 나아요. 이제 세 번째로는 사업을 확장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남의 돈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게 은행이죠. 은행에서 대인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소득금액 증명을 요청할 거예요. 부가세 과표증명원도 아니에요. 소득금액 증명원. 이거는 소득세랑 직결돼요. 즉 대출이 많이 나오려면 소득세를 많이 냈어야 돼요. 건보료까지. 근데 법인은 그렇지 않죠. 법인은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봐요. 회사가 안정적인지, 수익성은 어떤지, 성장성은 어떤지. 이런 지표를 결산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즉 기장을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적게 내는 쪽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불법이 아니에요. 회계에서는 손익의 귀속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출을 유리하게끔 기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땐 법인이 좋아요. 그럼 저번에 법인 전환할 때 영어권 꼭 챙기라고 하셨잖아요. 영어권이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권은 쉽게 말해 우리 권리금이랑 똑같아요. 일선상에 들어간다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분이 권리금 달래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기 위치가 좋아서라는 거지. 경쟁력이 많이 붙으니까 오고 싶은 사람 많죠. 그래서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 영어권도 똑같아요. 영어권은 이 개인 사업자가 수년 동안 일으킨 매출액에 대해서 무형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해 주냐? 일단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국세청에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하냐? 이것도 절세 혜택인 건데, 자, 개인이 법인한테 영어권을 팔았어요. 그럼 법인은 두 가지가 생겨요. 무형자산이 생길 거고 저한테 채무가 생기겠죠. 저는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게 만약 1억이다. 그럼 1억을 저는 언제든지 법인에서 빼올 수가 있어. 그럼 1억에 대한 세금 내야죠. 근데 1억에 대한 세금을 안 내. 60%를 경비 인정해줘요. 원래 이게 80%였어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없앨 수는 없고 80%였다가 70%였다가 지금 60%를 아무것도 안 해도 경비로 인정해줘요. 10억이면 6억을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절세 효과. 두 번째는 법인, 무형자산 생기죠. 감가상각 경비 처리해줘요. 1억이면 10% 1,000만 원 법인세 아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딱 한 번 할 수 있어요. 딱 한 번. 개인에서 법인 전환할 때. 근데 요거를 이 당시에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컨설팅을 못 챙겨버리면 이거 아예 날아가는 거죠. 이건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럼 아예 놓쳐버린 그 전환 시점에서 놓치면은 평생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 전환이 개인사업 폐업이거든요. 폐업한 거 어떻게 권리금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그 절차들이 있어요. 그걸 꼭 해줘야 돼. 폐업하기 전에. 그러면은 저번에 세영님이 받았던 게 이거였죠. 그렇죠. 감정평가서. 이런 식으로 뭔가 논리가 있어요. 왜 권리금 이렇게 나왔는지. 이거를 파는 거예요. 그 영어권을 받으려면 또 감정평가사분한테 또 따로 의뢰해야 되고 그걸 받아서 또 세무사님한테 또 제출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번거로우니까 저희는 이제 연계된 감정평가사분들이 있어요. 물론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사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제 협력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평가액을 추출하죠. 그리고 대략 세금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걸 미팅을 한번 해요, 대표님하고. 그 뒤에 진행을 할까요 하면 그때 수수료 내고 하면 돼요. 그럼 수수료 대비 절세가 크니까 하겠죠. 그러면 법인은 대표가 돈을 마음대로 못 꺼내잖아요. 그럼 법인세를 다 내고 회사에 남은 돈 잉여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 가져가잖아요. 그 다이어트처럼 건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주로 하는 컨설팅 이제 21가지 컨셉이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초단기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굳이 돈 빼와서 직원들 커피 사줄 필요 없잖아요. 법인카드로 쓰면 되죠. 그럼 4대 보험료도 안 나오고 소득세도 안 나오는데 법인세는 주고. 근데 법인카드로 많은 걸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초단기적으로 법인카드 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설정. 급여 설정은 회사 돈으로 못 쓰는 것들, 법인카드로 못 쓰는 것들, 아까 말한 뭐 아이들 학원비, 개인 대출이자 같은 거 그런 걸 보고 급여 설정해보고 세 번째는 좀 중기적으로 배당 설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배당 설정할 때도 중요한 게 주주가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내가 1인 주주야. 그럼 2천만 원은 우리가 15.4%로 4대 보험 영향 없이 빼올 수 있거든요. 한 명이면 2천이죠. 근데 가족법인이야, 4명. 8천을 빼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주구성 세팅이 들어가주면 배당도 같이 가고, 원래 배당할 때 가장 제가 많이 했던 컨설팅이 차등 배당이에요. 이를테면 자녀가 1살이에요. 1% 주식을 줬어요. 저는 소득이 많으니까 배당 2천만 원 넘어가면 소득세가 많이 나와요. 자녀한테 제가 배당을 다 줘요. 이게 차등 배당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세금을 적게 낼 거잖아요.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이 차등 배당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작년부터 막혔어요. 근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정관을 수정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증여세도 이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면 되니까 차등 배당 혹은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제가 법인이 되면 저는 법인의 주주이면서 또 대표자잖아요. 대표자는 근로자거든요.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 퇴직금이죠. 수년간에 걸쳐서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분류과세, 종합과세는 아예 분류돼 버려요. 세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퇴직금으로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퇴직금도 지금 예전에는 무한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이용하니까 3배수 한도, 지금은 2배수 한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도를 줄이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포트폴리오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영업권이잖아. 영업권은 평가 10억 받으면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4억에 대한 세금만 내고 언제든지 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혹시 시뮬레이션을 예시로 하나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24년 12월까지의 매출 제가 예상을 해요. 언제 할 거냐면 2, 4분기까지 매출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기는 2억 4천 정도였어요. 그러면 대략 12월까지 한 4억 8천이 되겠죠. 그렇게 올해 12월에 개인으로 가면 나올 세금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세금이 대략 한 8,200 나오네요. 산출세에. 근데 여기서 세액공제 받아서 한 6,600이 나올 거예요. 이대로 개인이 되면. 근데 만약에 법인을 바꿨어요. 7월 1일 날. 그러면 7월까지는 개인의 매출이 있을 거죠. 2억 4천. 요거에 대한 세금이 얼마 나올지 한번 보고,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법인에 대한 세금이 나오겠죠. 그럼 법인에 대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법인에서는 밑에 납부세액이 한 300만 원 나와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한 1억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하죠. 12월까지 개인 사업자였으면 7,200만 원 나오는데 지금 7월 1일 날 법인 전환하니까 개인 사업자 세금이 1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로 1억 9,600이라는 기타 소득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여기 영업권이 약 5억이 나와요. 5억을 빼올 권리를 이미 설정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세금을 1억을 내긴 하지만 앞으로 5억을 언제든지 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빼올 수 있는 거에 대한 세금이 1억 9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 내가 앞으로 절세 예상액은 5년치가 한 3억 5천 정도 되네요. 왜냐하면 5억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봐가지고 진행을 해보시겠어요? 하면서 아니면 지금 할까요? 아니면 내년 1월 1일에 할까요? 이런 걸 저랑 얘기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영업권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정말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PT 받듯이 내 체형에 맞게 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표를 보고 직접 대표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법인 한번 바꾸면 다시 돌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같이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절세를 하는 게 누군가는 편법이라고 막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절세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요. 뭐냐면 다른 모든가가 어떤 방법을 했을 때 나도 그때 할 걸 후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거는 저희는 타이틀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 탈세가 아니에요. 법을 활용한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세법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삼성 때문이잖아. 삼성에는 불법인가요? 아니에요. 그때 세법을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국가공무원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법에는 허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린 법을 활용해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차이 및 전환 시점, 세금 측면에서 각기 다른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간편한 절차와 운영이 가능하지만 세금 부담이 소득에 따라 증가하며 모든 자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결국에는 상속세 부담이 커지죠. 반면 법인은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낮을 수 있고 사업이 성장할수록 세금 혜택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상속 시에는 개인 재산이 아닌 법인의 주식만 상속 대상이 되어 상속세 절감도 가능하죠. 이 부분은 가족법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단기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확장할 것인지를 고려한 후 법인 전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세무회계성우에 연락주세요. 법인 컨설팅 전문 세무사의 노하우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천재 서성우였습니다.